일본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일본 인구의 50%가 넘는 전후 기성세대는 아직도 과거의 영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30년 전 대동아 공영권의 망령에 빠져 있습니다. 바뀌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기 일본이 큰일 났다며 울부짖는 한 기자가 있습니다. 그는 과연 무슨 사연으로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의 목소리를 통해 현재 일본이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세 가지 수렁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저는 일본 NHK 국제부 기자 사카모토 유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계 곳곳을 누비며 일본의 경제와 산업, 그리고 국제 관계에 대한 뉴스를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바로 한국의 놀라운 성장과 일본 내부에서 벌어지는 변화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 한국을 연구해야 할 만큼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일본이 경제 강국으로 세계를 이끌고 한국은 그저 일본을 따라오는 나라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근 NHK 내부에서도 한국 관련 뉴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을 배우려 하고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의 전략을 연구하며 일본 정치인들조차 한국과의 관계를 다시 고민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 NHK의 특집 리포트를 준비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변화에 대해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한국을 가르쳐주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고 일본 대기업들은 한국식 마케팅 전략과 경영 방식을 연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본 내에서 이제는 한국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본이 한국을 따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일본이 한국을 배우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일본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변화와 한국이 어떻게 일본을 압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나라가 되었는지, 그리고 일본이 왜 한국을 따라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한때 한국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문화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자부했던 일본이 이제는 한국을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젊은 세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 사회에서 한류는 일시적인 유행이라는 말이 흔히 나왔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일본의 10대와 20대 젊은 층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젊은이들은 미국과 유럽을 동경했습니다. 영어를 배우고 해외 유학을 간다면 대부분 미국이나 영국을 선택했죠.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젊은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 한국어 학원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대학교에서도 한국어 전공을 신설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이제는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서 취업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의 외국어 학원 체인인 ECC 외국어 학원의 보고에 따르면 일본 내에 한국어 수강생이 불과 5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일본 대학교 내 한국어 학과의 경쟁률이 급상승하고 있으며 한일 교류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학생들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영어와 중국어가 주요 외국어였지만 이제는 일본 젊은이들에게 한국어는 배워야 할 언어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케이팝이나 드라마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일본 젊은 세대는 이제 한국 문화를 넘어 한국의 경제와 기술, 사회 시스템을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은 기술 강국이었고 한국은 일본의 기술을 배우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을까?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IT 산업, 스타트업, 디지털 경제에서 한국이 세계적인 강국으로 자리 잡으면서 일본의 젊은이들은 더 이상 미국 실리콘밸리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울이 새로운 기회의 도시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젊은 층 사이에서는 한국 기업 취업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일본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본 대기업보다 한국의 IT 기업을 선호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일본에서 직접 채용 행사를 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한국인들이 일본 기업에 취업하려 했다면 이제는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기업으로 넘어오려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 한국식 마케팅 전략이 대기업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기업들은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구조로 인해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기업들은 기민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비자들은 이제 더 이상 일본 제품을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 제품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화장품 패션 시장입니다. 일본 최대 화장품 편집숍 에코스메의 최근 판매 데이터를 보면 상위 10개 베스트셀러 제품 중 7개가 한국 화장품입니다.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K-뷰티는 더 이상 외국 문화가 아닙니다. 마치 일본 내부에서 탄생한 문화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심지어 일본 브랜드들도 한국식 패키지 디자인, 한국식 마케팅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패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젊은이들은 이제 한국 패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럽 스타일이 트렌드를 주도했지만 최근 몇 년간 일본의 트렌드는 한국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하라주쿠, 시부야, 오사카 난바 지역의 쇼핑몰을 가보면 한국 브랜드가 전면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일본 내 한식당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의 통계에 따르면 도쿄에서만 한식당 수가 최근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김치, 삼겹살, 치킨, 떡볶이 같은 음식들은 일본 젊은이들에게 익숙한 메뉴가 되었고 심지어 일본 편의점에서도 한국식 도시락이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모든 현상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는 이제 한국을 단순한 외국이 아니라 동경하는 나라로 여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에서 직접 살고 싶어하는 일본 젊은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유학생과 직장인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 내에서도 서울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따라하려는 현상은 이제 문화에서 경제, 산업, 기술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배우려는 일본 젊은이들의 열정은 앞으로 일본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그리고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은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 대기업들이 한국을 따라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을 배우려 한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일본 대기업들조차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일본 기업들은 한국을 경쟁자로조차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일본의 경제 중심부에서조차 한국을 배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의 전자, 자동차, 조선, 반도체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이 일본 대기업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반도체 산업입니다. 1980년대, 90년대만 해도 일본 기업들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소니, 도시바, 히타치 같은 일본의 전자 대기업들은 한국을 훨씬 앞서 있었고 한국은 일본에서 부품을 수입해 제품을 만들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때 메모리 반도체 최강자였던 일본의 NEC, 도시바, 히타치는 시장에서 밀려나거나 한국 기업의 기술 격차를 따라잡히지 못한 채 도태되고 말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뒤늦게 위기를 깨닫고 자국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이미 한국과의 격차는 너무 벌어져 있습니다. 2022년 일본 정부는 미국과 협력하여 새로운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를 출범시켰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시장에서 다시 살아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기술력입니다. 라피더스가 최첨단 반도체 공정을 개발하려 해도 한국과 대만 기업들이 이미 3나노, 2나노 공정을 선점하고 있어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본이 뒤늦게 반도체 산업을 살리려 하지만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권을 쥔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조선업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이마바리 조선, 가와사키 중공업 같은 조선소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조선업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일본 조선업체들이 몰락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술 혁신을 게을리한 채 과거의 성공에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의 조선업체들은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친환경 선박 기술을 선도하며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해군은 군함 유지 보수 정비 사업을 일본이 아닌 한국의 하나오션과 계약했습니다. 한때 아시아 조선업의 중심이었던 일본이 이제는 한국의 경쟁 상대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일본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 일본은 한국과의 경쟁에서 크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요타와 혼다는 전기차 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글로벌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는 전기차와 수소차 기술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현대차의 전기차가 일본 자동차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실제로 판매량도 일본 기업들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 기업 소니는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마케팅 전략을 연구하며 한국식 브랜드 전략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본 가전업계는 한때 메이드 인 재팬만으로도 제품이 팔렸지만 이제는 한국 기업들처럼 혁신적인 기술과 감각적인 디자인을 강조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본 대기업들이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또 하나의 분야가 바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21세기 자동차 산업의 핵심 부품이며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파나소닉은 한때 세계 배터리 시장의 강자였지만 지금은 한국 기업들에게 밀려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기업 문화 자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빠른 의사결정과 과감한 투자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는 반면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느리고 보수적인 경영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며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아직도 과거의 성공 방식에 의존하며 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따라오려 해도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국이 더 빠르게 앞서 나가며 일본과의 격차를 더욱 벌려놓을까요? 여러분은 일본의 문화와 전통 속에 한국의 영향력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일본은 오래전부터 한국의 문화, 기술, 사상 등을 받아들이며 발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감추거나 왜곡해온 것이 일본의 현실입니다. 지금부터는 일본이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 바로 일본 역사 속에 감춰진 한국의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 건축물인 호류지, 사찰을 살펴보겠습니다. 호류지는 일본 나라현에 위치한 일본 국보 1호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은 이를 자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소개하지만 호류지를 설계하고 건설한 기술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호류지를 건설한 장인들은 바로 백제에서 건너간 한국인 기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6세기경 백제는 일본과 활발한 교류를 하며 불교 문화를 전파했고 일본의 왕족들은 백제 장인들에게 사찰 건축을 의뢰했습니다. 실제로 호류지의 건축 양식은 당시 백제의 사찰과 거의 동일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1930년대 일본에서 진행된 발굴 조사입니다. 호류지의 목재를 분석한 결과 사용된 목재가 일본산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건너온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도자기 문화 또한 조선에서 건너온 것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은 단순히 조선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뛰어난 도공들을 납치해 일본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들은 일본에서 가마를 만들고 도자기를 생산하며 일본의 도자기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일본이 세계적인 도자기 강국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조선 도공들의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국의 도자기 기술이 독자적으로 발전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불교의 기원 또한 한국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불교가 전래된 시기는 서기 6세기경으로 백제의 성왕이 일본의 왕실에 불상을 전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여전히 원시적인 신토 신앙이 주류였지만 백제로부터 불교를 전수받으며 새로운 사상과 철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최초의 불교 사찰인 아스카데라 역시 백제의 영향을 받아 건축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불교를 자체적으로 발전시킨 것처럼 서술하며 한국의 기여를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일본 문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전통 복식인 기모노도 한반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기모노의 원형은 삼국시대 때 한반도에서 건너온 의복 문화에서 비롯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 귀족들이 착용했던 정장식 의복은 백제와 신라의 복식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 무술인 검도 역시 한국과 관련이 깊습니다. 일본 사무라이 문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검도의 원형은 고려시대의 본국검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검술 기술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통해 일본에 전해졌으며 이후 일본식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의 건축, 도자기, 불교, 복식, 무술 등 다양한 전통 문화 속에는 한국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 문화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를 보면 한국이 일본의 문화를 전파했다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일본보다 뒤처진 나라로 묘사하며 일본이 독자적으로 문명을 발전시킨 것처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일본의 문화적 기원은 한반도에서 출발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한국의 영향력을 감추려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었던 역사를 인정하는 순간 일본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대동아공영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아시아의 중심이고 다른 나라들을 발전시킨 것처럼 역사적 서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일본의 문명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들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아무리 역사를 왜곡하려 해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일본 학자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영향을 인정하는 연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이제는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감추려 했던 역사의 진실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한국의 문화적, 역사적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오히려 한국을 배우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한국을 따라하기 시작한 최근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한국을 동경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사회에서 한국을 배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동아시아 문화의 중심이라고 믿었고 한국은 그저 뒤따라오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면 그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한국식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행하는 카페 스타일, 인테리어 디자인, 심지어 한국식 자기개발 방법까지 일본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본의 인플루언서들조차 한국에서 유행하는 트렌드를 빠르게 따라하고 있으며 일본 매체에서도 한국 문화를 집중 조명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제 한국의 경제적 성장 모델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가 30년 넘게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반면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며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성장 전략을 연구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 IT 혁신 모델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일본의 스타트업 산업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스타트업을 기반으로 빠르게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의 청년 창업자들은 이제 실리콘밸리보다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서울의 강남, 판교 테크노밸리는 이제 일본 창업자들에게도 꿈의 공간이 되고 있으며 많은 일본 청년들이 한국에서 창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인들도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한국과의 협력을 외면했지만 최근 들어 일부 일본 정치인들은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이제는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일본 사회에는 한국을 무시하려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특히 일부 극우 세력들은 한국의 성장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며 역사 왜곡을 통해 한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본 국민들조차 그런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한국의 현실을 직접 접한 일본 젊은이들은 극우 세력의 주장보다 한국의 실체를 더욱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한국을 배우려는 움직임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거대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일본이 아무리 한국을 따라가려고 해도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일본을 추월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인 문화와 폐쇄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변화하고 싶어 하지만 기성세대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반면 한국은 젊은 세대가 사회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개방성과 도전 정신이 강한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본이 한국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차이를 좁힐 수 있는가입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사이 한국은 이미 세계 무대에서 자리를 굳혔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룬 이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강한 국민성과 도전 정신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따라하려 하지만 한국이 가고 있는 방향을 따라잡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이며 세계 경제를 이끄는 핵심 국가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한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한국의 미래는 밝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